네,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트렌드를 잡아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 올라갔고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주시장이 주도주도 바뀐다. 뭐 이런 관점이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급질문하다 저도 한번 뭐 좀 드리겠는데요. 네. 시가총액 상위 주식 어떤 거 있는지 혹시 아세요? 당연히 삼성전자. 그냥 뭐 누나 다 알죠. 네, 그리고 어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럼 SK하이닉스, 현대차 되겠고요. 네. 뒤가 한국전력. 네. 그 뒤는요, 요즘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데요. 특히 어제는 이제 SK하이닉스 얘기, 현대자동차가 3위까지 떨어진 데다가 SK는 연중 최고치로 올라가고 네. 현대자는 또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져갖고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이걸 한번 표를 하나 좀 해봤는데요. 네. 늘상 바뀝니다. 네. 그리고 20년 전, 10년 전 지금에 크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변천사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러고 보면요. 정말 이런 회사가 있었다 하는 생각까지들 많이들 드실 겁니다. 네. 특히 이제 93년치 그리고 2003년치, 2015년치를 대충 보겠는데요. 첫 번째 표는 이제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네. 94년에 한국전력, 포항제철, 삼성전자, 현대차, 근데 금성자, LG전자로 바뀌었고요. 요게 포스코였던 네, 거죠? 포항제철 바뀐 거고요. 93년 9월에는 SK텔레콤이 그 전에 12위 이전이었는데 그 전에 한국이동통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93년만 하더라도 일부 계층만의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핸드폰이란 거를 한 96년 정도에 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별로 관심이 없던 건데 쭉 올라왔죠. 2003년에. 왜냐하면 2003년에 보면 뭐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지금은 또 막 12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보면 SK하이닉스가 딱 2위권을 완전 기사행진을 하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인 것보다 그 아래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네. 넘겨보죠. 네. 그 보면 보세요. 은행이 진짜 많았네요. 제일은행, 한일은행, 조은행, 신한은행 있고요. 주대우 없어졌잖아요. 서울시대. 그 밑에 가면 증권주가 쫙 나오는데 네.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없죠. 상위에 있는 거. 10년 뒤에는 한국전력이 내려왔어요. 한전이 올라왔고요. 현대차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리고 우리금융, 신한지주 이름이 바뀌었고요. 삼성 SDI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바뀌면서 삼성 SDI가 왔고요. 2015년에는 제일모직,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주식이 지금 8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가 흥미롭습니다. 포스코가 11인데요. 10위 바뀌네요. 2위였었잖아요. 2003년에 이게 11위까지 떨어지네. 그만큼 업종이 뭐랄까요. 경쟁력에서 독점 구조가 깨진 거잖아요. 그 열연 강판 중에서. 현대제철이 들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SK텔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SK텔은 거의 독주하다가 지금 어찌됐건 간에 5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KT라든가 LG플러스 각각 30%, 20% 하니까 독점 구조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SK텔레콤 저 바깥으로 쑥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굳이 또 이제 그동안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94년부터 2003년까지 그 당시에 보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표현하면 어떤 뭐 민간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죠. 예전에는 종합 은행이라든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어떤 글로벌 경쟁이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것들의 그 순위가 급부상했고요. 4대 그룹이 어떤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 현대, 그 당시에 LG, SK가 집중했었는데요. 이게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10년을 보니 또 특징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4대 그룹이 아니라 뭡니까? 요즘 삼성이겠죠. 공화국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10위 중에 무려 5개가 삼성.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집중력이 상당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뭐 그 현대전자였고 현대반도체에다가 뭐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SK그룹 가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급부상하면서 SK그룹의 기사회생됐다. SK하이닉스가 세 번째는 아모레퍼시픽이 저 밑에 보지도 않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5배 올랐거든요. 80만 원부터 지금 거의 500만 원, 400만 원 와 있으니까 5배 올랐으니까 그만큼 아모레퍼시픽의 급부상이 최근 10년간의 뭐 가장 특징적인 점을 저 세 가지를 일단 짚어봤습니다. 네, 삼성그룹주가 또 독식하고 있는 이 시장 상황도 좀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봐도 과연 10년, 20년 전 흐름에서 뭐가 변화가 됐는지 잘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총상위주의 역할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총상위주를 좀 지표 역할로 보고 있거든요. 해외도 뭐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거 뭐 역사적인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닌데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KT합 30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우지수 30 같은 것들이 이번에 만들고요. 이번에 다음 주 10월 15일인가요? 종목별 등락폭 확대한다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낼 텐데요. 다우 30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우 30을 벤치마크한 KT합 30이 얼마만큼 활동할지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어떤 관점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참고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890년대에 생겼어요. 이게 찰스 다우가 만든 거거든요. 아, 다우가 만들어서 다우지수예요. 왜 다우 존스냐면 정확 풀이는 존슨 또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만든 그래서 상식을 알려주는 그러니까요. 이런 게 같이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1928년부터 30종목, 처음에 12개 종목이었는데 30종목을 네. 했는데요. 시대상을 적극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99년에는 그때 막 IT가 막 생길 때 아닙니까? 그쵸, IT 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 들어갔고요. 네. 2009년에는 시스코가 들어가고 은행주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티그룹이 빠진 게 2009년인데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AT&T가 빠지고 애플이 들어갔는데요. 뭐냐면 계속 시대 상황이 바뀌는 것이고 이건 시가총액이 큰 것보다는 네. 전체적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 그리고 사상 시장을 경제를 이끌어가는 걸로 바뀌는 건데요. 이번에 딱 중요한 게 K탑 30이 생기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일단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탑 30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 이 삼성전자의 절대 가격이 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유가증권이라든가 코스닥을 포함해서 3개 종목 국내 경제와 산업 구조를 대표하는 초우량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편입 요건은 업종 대표라든가 실적, 거래량 그리고 50만 원이라도 이게 걸리네요. 예, 절대적인 요건은 아닌데 그러면서 액면을 분할하는 걸 유도해갖고 몇몇 개가 됐고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네. 일단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는 삼성전자도 하려니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은 것 같고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워낙 이 요건을 보면 굳이 따지자면 쉽지 않은데 지금 사람들의 보면 업종 거래소의 분위기를 보면 그래도 다 들어오지 않겠느냐 뭐 기정사실로 일단 되고 있는데 문제는 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딱 비교를 하면 코스피 200을 비교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선물도 걸어야 되고 네. 펀드도 구성이 됐는데 거래 시가총액이 큰 게 다르다 보니까 증권주를 예를 들면 200개 안에 들은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보시면 K탑 30 이건 특정 증권사에 한 것인데 네. 딱 보시면 증권 NH투자증권, 대우증권 일부에서는 키움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요. 증권주가 많아야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만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종목이 아니라 그 선정되는 종목 위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건설도 마찬가지, 은행도 마찬가지,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고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네.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한 코스피 200, 코스피 때문에 되는 거고 네. K탑 30이 얼마만큼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K탑 30이 활성화되는 순간 거기에 들어간 주식과 들어가지 않은 주식은 주식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뭐라 할까요? 야, A라는 주식이 올랐으니 그 옆에 있는 B라는 주식이 올라가겠거니 하고 네. 사면 낭패 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이 선진국들은 다 똑같습니다. 절대 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같은 증권주, 같은 IT 부품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 있고 정말 좋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아마 종목별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고요. 정말 좋은 주식을 하면 의외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K탑 30 많은 분들이 아직 관심권이 없는데 네. 조만간 6월 말에 바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 30을 벤치마킹해서 이 새롭게 나오게 될 예정인 K탑 30,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종목별 차별화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차별화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한 종목을 딱 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탑픽 종목 네, 뽑아주시죠.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딱 보시면은요, 이것은 증권사고 몇몇 증권사가 얘기를 하고 네. 5개 증권사가 나름의 분석력을 갖고 있는데요. 딱 보시면 아이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2개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보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대로 되면 이 두 주식은 살아날 수 있지만 여기 LG전자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네요. LG전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LG전자가 빠지고 LG 디스플레이가 빠지면 주시장의 차이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탑픽을 정하자면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앞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K탑 30이 됐건 다우지 30인 간에 시장을 대변하는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네. 시장을 대변하더라도 주가 재미없으면 거기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중심. 예를 들어서 딱 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갑이거든요, 이 업종 내에서는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탑픽 오늘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간 이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트렌드도 이야기해 드렸고요. K탑 30에 들어갈 예상 종목들 언급하면서 탑픽 종목도 꼽아냈습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